오늘은 진짜 중요한 걸 할 거거든요. 그 응용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오히려 여기 단원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오히려 삼각 방부등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인 법칙이에요. 이 사인 법칙은요, 그러니까 증명을 엄청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언제 쓰냐면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은 무조건 존재하나요? 네. 사각형의 외접원도 무조건 존재해요? 아니에요. 사각형은 언제만 존재할까요? 뭐라고? 그렇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일 때만 그 외접원이 존재해요. 하지만 삼각형은 무조건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세 변의 길이와 요 세 각의 크기를 세 변과 요 세 각의 크기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하면은 요 세 변과 세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을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내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럼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하고요, 얘네들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뭐가 성립하냐, 요 사인 a분의 a는 요 사인 b분의 b는 요 사인 c분의 c는 이 r이 성립하는 거를 요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외울까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요게 사인 법칙이요. 그럼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A, B, C라고. 근데 우리가 중심을 지나게끔 B를 지나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아냐면 요 호 BC에 대한 얘를 뭐라고 부르죠?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는 걸 알아요? 같다는 걸 아나요? 그러면 여기를 A'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지금 지름을 지나는 거잖아요.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잖아요.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죠. 맞아요?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일단 각 A랑 각 A'이랑 같으니까 요 사인 A랑 당연히 사인 A'이랑은 같을 거고요. 그러면 사인 A'이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2R분의 뭐예요? A예요. 요 길이가 A니까. 요 각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2R분의 A입니다. 그럼 요 식에서 사인 A분의 A가 2R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요 식으로부터 내가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했습니까? 요게 바로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인 A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요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궁금해했을지 모르겠어요.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담임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 분명히 요 각하고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각이 커질수록 요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요 둘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난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요 길이 b는요 이 각들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A가 2R 사인 A잖아요. A 대 B 대 C는요 요게 2R 사인 A고 요게 2R 사인 B고 요게 2R 사인 C이기 때문에 이 길이 b는 얘네들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거기 증명 간단하게 써놔 볼까요? 거기 증명. 요게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입니다.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 벌써부터 어려운 거 아니죠?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여기 써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요 증명만 여기만 간단하게 써두면 돼요. 요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
됐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정리가 뭐냐면, 그 다음 나온 법칙은 뭐냐면, 바로 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 코사인 법칙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 요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볼게요. 요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요거를 ABC라고 했죠, 변의 길이를. 그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요 전체 길이 A라고 하는 것은 BH랑 CH의 합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요 삼각형이 요 변의 길이가 C야. 여기 각이 B다, 얘들아.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쓸래? 이 C랑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C분의 X가 코사인 B지. 그럼 X라고 하는 건 C 곱하기 코사인 B거든. 그래서 빗변의 길이를 알고 요각을 알면 밑변의 길이는 빗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다시 빗변을 알고 요각에 대한 요각을 알면 요 밑변의 길이는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밑변 나옵니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빗변에다 뭐 곱하면 나올까요? 빗변에다 뭘 곱해야 높이가 나올까요? 아니요. B로 나타내고 싶어. 요거 똑같이. C분의 Y가 사인 B죠. C분의 Y가 사인 B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높이는 C 곱하기 사인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변이랑 요 각을 알면 밑변과 높이를 다 얘네들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요각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예? 다시 못 알아들었어. 네, 코사인 값에다 C를 곱하면 요 밑변의 길이를 쓸 수 있다고. 밑변의 길이가 된다고. 이해했지? 자, 그러면은 요 BH를 봐봐. 뭐라고 쓴다는 거야, 지금? C 곱하기 뭐라고 쓰자는 거야? BH를 뭐라고 쓰자는 거야? C 곱하기? 아니, 요 각에 대한 무슨 값 곱한다고? 네, 코사인 값 곱한다고. 여기 봐. 자, CH는 요 B에다 뭐 곱한다고? 요 B에다 뭐 곱한다고? 코사인 C를 곱한다고. 따라서 이쁘게 쓰면은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예요. 자, 요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제1 코사인 법칙. 여기 안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인데,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제2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제2 코사인 법칙.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인데, 요 제2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잘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요 직각삼각형 증명 봐봐. 요 직각삼각형에서 쓸 시간 줄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b 제곱은 일단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지? AH의 길이 제곱에다가 CH 길이의 제곱이죠. 맞아요? 자, 그럼 AH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C에다 뭐 곱하자고? 그렇지. C 사인 B의 제곱이라 쓸 수 있죠. 내 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CH라고 하는 건 뭐냐면 BH 길이가 지금 C 코사인 B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C 코사인 B를 뺀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나요? 요 CH라고 하는 건 전체 길이 A에서 BH 길이를 빼줘야 되잖아? 근데 BH 길이가 지금 C 코사인 B였잖아? 그래서 A에서 C 코사인 B를 뺀 게 CH예요. 이해해요? 그럼 얘를 전개할게요.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C제곱 사인 제곱 B, 그 다음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에다가 그 다음 C제곱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요 C제곱 사인 제곱 B랑 C제곱 코사인 제곱 B를 묶으면 뭐가 되죠? 요 C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되죠?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B 더하면 뭐였어요? 1이었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C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써볼게요.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코사인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를 빼준다.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얘들아, 요거를 지금 선생님이 증명 간단하게 해줬잖아. 증명 별로 어렵지 않지. 이 증명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외워서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외우느냐? 이 문자, 이 레터 그대로 외우죠? 이 레터로 외우면 어려워요. 이 레터로 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면 어렵다고. 알겠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잘 봐봐.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요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잖아요. 그럼 a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맞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빼기 두 배의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곱에 그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거를 빼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두 배의 나머지 두 변의 곱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빼준다. 이게 바로 제2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얘네들의 증명도 거기다 적어둘게요. 네, 제1코사인 법칙과 제2코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도 간단하게 적어두겠습니다. 원래 얘를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증명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은 예각삼각형일 때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제 할 거의 대다수 문제들은 7-80%는 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총 몇 개 외운 거냐면 7개 외운 거예요. 사인 법칙 하나, 제1 코사인 법칙이 3개죠. 제2 코사인 법칙도 이렇게 3개고요. a제곱은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총 7개를 지금 외운 거예요. 다 정리했어요? 외웠습니까? 외우면서 적었어야 돼요. 준서 외웠어요? 아니, 지금 외워줄래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그럼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c 코사인 b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레터 그대로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그 한 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두 배의 그 두 개의 길이의 곱과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한 걸 빼줬다. 이렇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편해요. 알겠습니까? 자, 됐죠? 외웠죠? 준서 외웠어요? a제곱은 뭐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외운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요 식에서 요 b제곱 c제곱을 좌변으로 넘긴다.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2bc로 나눠봐. 그럼 마이너스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요게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코사인 a라는 거 또 보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식인데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얘를 한번 갔다가 일로 가지 말고 얘도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코사인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b를 가지고 있는 그 각이 있죠. 그러니까 b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변의 이웃한 변이 a와 c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분모에 2ac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제곱의 합에다가 요 각에 해당하는 대변의 길이 b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요게 이제 코사인 값을 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걸 얘기해 줬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활용이 많이 됩니다. 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쉬워요. 예, 이 공식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요. 요 지금 A가 요 세 개의 이 지금 뭐야? 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45도고 75도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도 구할 수 있죠. 얼마죠? 예, 대답해 줄래요? 60도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있으면 뭘 쓸 수 있냐면 이것분의 얘는 얘분의 얘랑 같다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인 60도 분의 요 120은
요 사인의 45도분의 요 b랑 같다. 요게 사인 법칙이라고. 됐어? 이해 갔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b라는 것은 요 계산할게요. 120에다가 사인 60도분의 1이니까 얼마죠? 2분의 루트 3을 역수 취해줘야 되잖아요. 사인 45도로 곱하면 2분의 루트 2죠. 그럼 2가 약분되고요. 요거 유리화 시키니까 3분의 120 루트 6이니까 약분해버리면 40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볼까요? 이게 넘기면 또 헷갈리지. 그대로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넘기면 막 갑자기 헷갈리지. 자, 문제는 쉽다 그랬어요. 자, 공식이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쉽고요. 요거는 수학 상하에서 넓이나 이런 거 구할 때 굉장히 많이 응용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할수록 좋아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림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BAC라는 게 4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고요. BC가 6이래요.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사인 4분의 파이의 뭐는 6은 뭐랑 같다? 2R.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2R이랑 같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6 곱하기 여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를 곱하고 2분의 1을 해줘야 내가 구한 R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은 3루트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할 거는. 됐습니까? 이해하죠? 슝슝 빨리빨리 합시다. 예. 여러분들 풀 시간을 더 줘야 돼요. 줄게요. 자, 쟤는 어떻게 하죠? 자,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라 그랬거든요. 그럼 A가 2일 때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B는 요 각들의 무슨 값과 비례한다 그랬죠? 네, 사인 값과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A 대 B 대 C라고 하는 거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C이기 때문에 요 세 각의 합은 항상 얼마예요? 파이죠. 그럼 A가 몇 도라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2니? 그럼 A는 12분의 3파이니까 4분의 파이죠. 맞아요? B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4파이니까 3분의 파이죠. 맞아요? 아, A 대 B라고 하는 거는 요게 사인 4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2 대 2분의 루트 3이구나. 근데 A가 2라고 주어져 있구나. 얘네들의 곱이랑 얘네들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루트 3이 2분의 루트 2 B구나.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루트 6이구나. 이렇게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다고요? A 대 B가 사인 A 대 사인 B라는 거 이해했어요? 네, 사인 A가 2분의 루트 2,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래서 루트 3이 2분의 루트 2 B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계속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밑에 문제들이 슬슬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오늘 등차 등비도 조금 할 거거든요. 네. 안 돼, 쉣. 오늘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4번 보시면은 이게 잠깐만 조금만 좀 조절을 하고 싶어. 250 250 저 조절을 했어요. 자, 여기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나오던 문제인데요. 이런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는 문제는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요? 이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요. 변의 길이.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물론 아까 코사인 A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라고 했잖아. 그걸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거를 제곱하라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아는 무슨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요 같은 각도의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코사인 제곱 A 대신에 뭐 넣자는 거야? 1 빼기 사인 제곱 A 넣자는 거야. 1 빼기 사인 제곱 B 넣자는 거야. 여기 사인 제곱 C가 2가 되니까 이거 없어지죠.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코사인 제곱 A가 1 빼기 사인 제곱 A, 1 빼기 사인 제곱 B. 얘는 그냥 사인 제곱 C잖아.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남는 게 사인 제곱 C라는 게 요거 두 개 넘기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거든? 그럼 여기서 뭐 쓸 거냐면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A가 2R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2R분의 A라고 했어요.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2R분의 A라고 했으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4R제곱분의 C제곱은 4R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4R제곱분의 B제곱이 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 그러면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봐도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냥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 변의 길이에 관한 것은 사인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도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하죠? 대답해 줄래요? 내 말 이해하나요? 보민이? 됐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준서 이해했나요? 자, 5번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것도 그림 그려볼게요. 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ABC인데요. 자, 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A가 2고요. C가 4라고 나와 있는데 외접원의 넓이를 찾으래요.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찾으려면 우리가 요 각에 대해서 무슨 값? 이 길이를 알면 우리가 외접원의 그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맞아요? 다시 우리가 사인 B분의 B는 2R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길이를 먼저 찾고 싶어요. 근데 요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가 나와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그게 J 코사인 법칙이라고요. 알겠어요? J 코사인 법칙 B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불러줄래? B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써줄게요. 처음은 4, 16 이렇게 쓰는 것보다.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고 공식을 좀 더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야.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배의 그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이렇게 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야 계산 실수가 적어요. 알겠습니까? 계산 실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하세요. 4, 16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럼 요게 2분의 1을 곱하니까 플러스 8이에요. 맞아요? 그럼 요게 28이죠. B라는 게 얼마다? 루트 28, 2루트 7이구나.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인 B분의 B. 사인 B가 뭐였어? 3분의 2파이였지.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요 2루트 7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라고 하라 그랬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R이라고 하는 거는 2루트 7에다가 자,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1은 얼마죠? 요게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예요. 거기다 뭐 해줘야 돼?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요게 3분의 2루트 2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반지름이네요. 또 구하고자 하는 건 원의 넓이네요. 그럼 요거를 제곱해야 되니까 9분의 나 뭐 틀렸니? 자,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제곱하자. 3분의 47이 28. 오케이? 요거 제곱할 거야. 요거 제곱하면 파이 r 제곱이 답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8파 이렇게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이거 여기서 제곱한 거 유리화에서 제곱한 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유형 4번이요? 네. 잘 안 갔어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유형 4번의 1번이요? 자, 여기서 코사인 제곱 A가 1 빼기 사인 제곱 A였죠.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쓰면은 1 빼기 사인 제곱 A 뭐야?
1 빼기 사인 제곱 B 1 빼기 사인 제곱 C예요. 맞아요? 여기 사인 제곱 C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 없어졌잖아. 1이랑 1이랑 2랑. 그러니까 사인 제곱 C가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B랑 같으니까 합이랑.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게 2R분의 C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4R 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럼 C제곱이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하세요. 예. 네.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성립할 때 코사인 A랑 코사인 B를 더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퀄 K라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느낌에 얘를 이퀄 K라고 했는데 양변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로 나누고 싶어요? 뭐로 나누고 싶다고요? 2요? 2, 4, 3이 앞에 개수인데 12로 나누고 싶죠. 최소 공배 수인. 그럼 12로 나눠버리면 6분의 사인 A가 얘가 3분의 사인 B가 얘가 2분의 사인 C가 되는데 2가 아니죠. 12로 나눴으니까 4분의 사인 C가 되는데 얘를 K라고 놓을까요? 요거 K라고 놓지 말고 얘를 K라고 두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 세 개가 모두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인 A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6K라고 쓸 수 있고 요 사인 B라는 거는 3K라고 썼고요. 요 사인 C라는 건 4K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제들은 다 정형화된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A랑 코사인 B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결국은 뭘 말한다 그랬죠, 얘들아? 이게 결국은 이 사인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변의 길이에 관한 식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AB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들이 6대 3대 4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 각에 마주보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약분해 버리면은 K 다 없애버리니까 6대 3대 4구나. 그냥 이렇게 쓸게요. 6, 3, 4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의 B를 구하는 거는. 코사인 A나 코사인 B를 구하는 거는 변들에 관한 B이기 때문에 K는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쓴다고요? 요거 아까 뭔가 한 거 같아. 자, 코사인 A는 요 두 변.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4의 제곱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준다. 이거 아니 모르니? 이거 아니 모르니? 알아요? 다시 얘기해줘. 자, 다시. 여기가 지금 세타야. 여기 AB야. 그러면은 내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 된다는 거 아까 알려줬다. 오케이? J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라고 하는 거 그럼 불러주지 않으련? 코사인 B는 어떻게 될래? 불러줘. 요각을 끼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 뭐야?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을 빼준다고. 요게 답이야. 알겠어? 요거 계산하자. 자, 9랑 16이니까 25거든요. 그럼 36을 빼주면 마이너스 11이요. 이건 얼마죠? 마이너스 20, 플러스 24고요. 그럼 24분의 1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얼마냐면 16이랑 36이랑 9를 빼줘야 돼요. 그럼 이게 52에서 9를 빼주니까 얼마죠? 41인가요? 여기는 2486에 48이요. 약분이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럼 얘는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8분의 20이랑 41을 빼줘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죠? 19. 48분의 19. 48분의 19. 안 됩니까? 이거 뭐가 틀린 것 같아. 16이랑 36. 16이랑 36. 그럼 얼마야? 52잖아. 52에서 9 빼면 43. 43이니까 얼마니? 43이니까 21이니? 네, 21. 그러면 48분의 21이니까 그렇지. 16분의 7. 답은 2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7번은요. 요 길이가 357인 ABC의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얘도 우리가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언제가 최대각일까라고 했어요. 언제가 최대각일까? 자, 357이니까 당연히 7이 제일 길잖아요. 이렇게 쓸까요? 357. 그럼 최대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라는 거 이해하나요? 맞아요? 당연히 제일 긴 변에 대한 대각의 크기가 최대각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 각을 바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뭘 구할 수 있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방금 구할 수 있었죠. 그럼 코사인 어떻게 됐어요? 2 곱하기 불러줄래요? 준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오케이, 좋아요. 그럼 6, 5, 30이고요. 9에다가 25에다가 49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0이 남나요? 9 빼주면은 15, 마이너스 15가 남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세타를 호도법으로 썼을 때 몇이죠? 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렇지, 3분의 2파이. 이거 안 나오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건 이제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어, 얘들아. 쉣. 오케이? 저 3번이 답입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왜 3분의 2파인지를 아직도 모르면 곤란해요. 저거 3분의 2파이 어떻게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까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알려줄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배웠죠. 그럼 삼각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세타를 찾고 싶었죠. 그러면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60도일 때요. 맞죠? 그럼 2분의 1에 대해서는 60도인데 여기 파이에서 60을 빼주는 거예요. 파이에서, 그러니까 3분의 파이잖아, 60이.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게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세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요 코사인의 이런 거 이제 코사인의 3분의 2파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코사인의 3분의 2파이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요거잖아. 파이 빼기 3분의 1파인데 여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의 3분의 1파이라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처음 이거 배웠잖아. 이번에는 거꾸로 얘가 되도록 하는 코사인의 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삼각 방정식을 그래서 먼저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몇 번 한 거죠? 7번 했죠. 자, 문제가 또 쉬워요. 잘 봐봐요.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가 3대 5대 7이래요. 자, 사인 값이 나와 있으면 뭐가 주어진 거랑 다름이 없다고요?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랑 다름이 없다고요. 여기가 A, B, C면요. 요 A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3K, 여기가 5K, 여기를 7K로 놔도 된다고. 됐어? 그러면 C의 크기를 구하래. 요 세타잖아. 그럼 똑같이 쓴다? 아,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3K 곱하기 5K 분의 요거 제곱 9K 제곱 25K 제곱 빼기 49K 제곱이네. 그럼 K 제곱은 약분하니까 여기가 6, 5, 30이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4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5 똑같나요,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얼마라고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건 둔각이에요. 그럼 몇 도라고요? 120도가 된다고. 알겠어요? 똑같은 문제죠? 네. 선생님, K는 그냥 지우고 한 거예요. K제곱을 분모 문제에서 약분한 거예요. 네. 여기 식에서 K제곱으로 나눠버리면 그냥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왜 똑같은데? 왜 똑같은지 모르겠다고요? 아까 왜 똑같은 문제를 아, 왜 똑같은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다고요? 뭐 그거는 이제 연습을 위해서죠. 네, 연습. 네.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최대값이 1이잖아요. 네. 근데 네. 최대값이 1인데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 2분의 1이잖아요. 다시요. 최대값이 1인데 그거의 절반이 2분의 1이다. 오케이. 네. 네. 항상 그러면은 어. 사인에서 보면은 0에서 0 나오고 어. 그리고 1에서 음. 제일 처음이 2분의 8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 코사에서. 어. 근데 그러면은 4분의 8에서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직선일 때나 그런 거죠. 직선이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곡선이니까. 오케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각이 4분의 파이가 아닌 거는 이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를 나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네. 이거 내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질문 자체야? 질문이 뭐였냐면 0일 때 0이고 2분의 파일 때 1인데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사인 값의 x 값이 4분의 파이 이거의 절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 이건 당연히 아니죠. 직선이니까. 근데 내가 그래프를 되게 이렇게 그렸잖아. 사실은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 그릴 때 계속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얘가 4분의 파이고 이렇게 그리지 사실은. 맞아?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다 잘못 그린 거다. 왠지 알아? 여기가 1이지. 왜 1이면은 요게 이거 값이 얼마야 대략? 1점. 파이가 3.14잖아. 그럼 1.5잖아.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분의 3배가 돼야 돼. 내 말 이해했어? 자, 요 길이가 1.5잖아. 요 길이가 1이잖아. 근데 이거 마치 두 개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길이가. 아니야? 비슷하게 보이지 않아? 자, 요 길이가 요 높이보다 2분의 3배 길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일 때가 사인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 훨씬 더. 오케이? 그러니까 훨씬 더 완만한 거야, 사실은.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떤 짓 하는지 알아? 자, 그럼 내 질문은 뭐냐면 y는 x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y는 x랑 요 sin x가 어떻게 될 것 같아? y는 x랑 sin x가 두 점에서 만날까? 아니면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0에서는 만나죠, 일단은. 0에서는 만나요. 0에서만 만나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라는 거냐면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사인이라는 함수에. 맞아요? 그럼 사인이라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장난쳐봤어요. 네. 사실 해줄 얘기는 엄청 많아요.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거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보면 답답합니다. 네, 9번 보시면요. 자, 이게 또 어떤 삼각형이냐. 그럼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는 거는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라 그랬고요. 자, 사인은 사인 법칙으로 인해서 이렇게 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코사인 b잖아요. 그럼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얘들아 따라 쓰기만 하면 안 돼요. 잘 봐주세요. 사인 a는요 2r분의 a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곱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a이기 때문에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지울 건 지울게요. 자, 2r은 없어졌고요. 자, 여기 AB도 없어져요, 사실은.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BC를 곱하니까 C는 약분했고요. 그 다음에 2를 또 곱하니까 없어졌어요. 여기 C도 약분됐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 남은 게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았어요.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남았죠. 그 다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았고요. 자, 마이너스 또 없앴어요. 그럼 B를 여기다 곱하고 A를 여기다 곱하니까 B제곱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돼서 자, 여기 지금 A제곱, B제곱은 똑같이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것만 써볼게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얘를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C제곱으로 묶었을 때 B제곱 빼기 A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얘들아 이거 나누면 안 된다 절대로. 알겠어? 양변을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 왜냐면 그게 0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얘로 묶어주는 거야. 얘로 묶어주면 여기 플러스죠 하나. 그럼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남았고 여기서 마이너스 C제곱이 남았거든. 그럼 요게 0이 되는 A 값은 A랑 B랑 같거나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야 하므로 얘 또는 얘가 되는 거는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또는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답이 1번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네. 4분의 B에서 B제곱으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요? 요 양변에 AB를 곱한 거예요. AB를 곱하면 A 약분하고 B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A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거 절대로 0이 될 수 있는 값을 나누지 말아라. 그러니까 식을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0이 안 된다는 것만 확신할 때 나눌 수 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전부 다 변의 길이에 가는 식으로 바꿔서 푼 것뿐입니다. 네. 네, 힘들어요.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쌤도 피곤합니다. 선생님 피곤하면 이렇게 얼굴에 항상 뭐가 나요. 신기해요.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여름방학은 짧은데 그중 절반이 벌써 끝났어요. 이제 8월 1일이죠. 8월이요? 네, 이제 8월 1일입니다, 오늘. 시간 금방 가죠? 사실 뭐 중학생 애들은 이제 중간기말고사가 중요하죠. 하지만 고등학생보다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한다면 좀 있으면 중간고사고 좀 있으면 기말고사고 좀 있으면 학년이 바뀌어요. 네, 진짜 신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보이죠, 눈에? 눈에 뭐가 보여요, 눈에? 여기 눈에 뭐가 보여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눈에 보여요? 보민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알아요? 예,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공식이라고 한 거. 10대 15는 2대 3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BD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를 2K라고 하고 3K라고 길이로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길이를 잡았을 때 BD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 삼각형에서도 요 코사인 B랑 여기 큰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B가 서로 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다시요. 요 코사인 B라는 게 큰 삼각형에서 먼저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5K 곱하기 10분의 5K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삼각형에서도 2 곱하기 2K 곱하기 10분의 그 다음에 2K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6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6이니까 얼마죠? 96인가요? 자,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풀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K 지우고요. 10도 지우고요. 2도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랑 같은 거니까 2에다 얘를 곱하는 거죠. 자, 2 곱하기 여기 25K 제곱, 그 다음 100, 그 다음에 225 뺀 거는, 자, 5에다 요거 곱해야 돼요. 5에다가 4K 제곱 플러스 4입니다. 100에서 96 빼주니까. 쉬워졌죠? 자, 요거를 이제 2를 여기다 약분하면은 2K 제곱 플러스 2예요. 전개하니까 10K 제곱 플러스 10이죠. 그럼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넘기니까 15K 제곱이 요거 마이너스 125가 넘어오면은 135가 되잖아요. 그럼 K 제곱은 얼마죠? 9가 되나요? 그럼 K는 3인가요? 9, 5, 40, 9, 1, 9. 그럼 K가 3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BD 길이는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6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코사인 법칙까지만 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요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한 거랑 같다. 이런 거 알고 있나요? 네.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사인값 곱한 거의 2분의 1배. 세 번째 뭐 알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뭘 알고 있냐면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한다.
그럼 이때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S에 S-A, S-B, S-C인데 요때 S는 요 세 개를 다 더한 거의 절반이다. 이걸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들어본 적 있어요? 다 모르는 눈치인데요? 아니요? 네, 이거를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신발끈. 이렇게 세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의 x 값들을 쓰고 처음에 썼던 거 다시 쓰고 y 값 쓰고 y 값 다시 쓰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걸 이렇게 곱한 것으로 뺀다. 그래서 이거를 사선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신발끈이 더 익숙한가요? 자, 다섯 번째는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요.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 그럼 그때 어떻게 됐죠, 넓이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다음 여섯 번째는 외저번의 반지름하고 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텐데요.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s는 4r분의 abc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여기 식에서 자 봐봐요.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ABC.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지금 B가 되고 요 사이 값을 세타라고 한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C는 2R이에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 사인 세타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C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4R분의 ABC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C는 2R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2R분의 C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4R분의 ABC가 나와요. 그래서 외저번의 반지름하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저번의 반지름하고 요 사인 값들이 주어졌을 때 사인 A, 사인 B, 사인 C 뭐 이런 게 주어지면 요 S는 A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죠? 2R 사인 A라고 했죠. 그럼 B 대신에 2R 사인 B고 C 대신에 2R 사인 C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R 제곱에 여기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앞에 그 정리해 볼래요? 앞에 맨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마저 설명할게요. 마저 설명하면은 자 여덟 번째는요. 이번에는 다각형인데요. 어떤 다각형이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쉬워요. 자, 요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곱하면 되죠. 요게 평행사변형입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일 때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와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단원에서 배우는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적어볼래요? 도영아 그 앞에 개념에다 적어볼래요? 이거 모르겠으면 안 돼요. 자, 새로 배운 건 6번, 7번밖에 없어요. 6, 7, 9. 네, 헤론을 언제 배웠어요? 헤론이요? 헤론 언제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좋은데. 모르겠어요. 모르면 알아두세요, 그냥. 교육과정 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지금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기하를 배웠을 때 내적과 외적을 배우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2가지 정도 더 구할 수 있어요. 내적과 외적. 재밌겠죠? 그래서 7가지 방법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이거는 그냥 사각형이에요. 일반적인 사각형에 대해서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랑 사이각이 주어지면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저렇게 구해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나요? 마지막 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머지는 다 증명을 했고요. 저 중학교 때 나온 거 아니야?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긴 했을 텐데 요거를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평행하게 슥슥슥슥. 그럼 여기가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B고 여기도 B잖아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사이각을 뭐로 볼 수 있죠? 세타라고 볼 수 있나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그러면은 요 빨간색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죠. 맞아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그거의 절반이므로 검정색은 2분의 1배 해준 거예요. 이해했나요? 다 외웠나요? 외울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증명하듯이 하시면 돼요. 11번. 이제부터 왜 이거 나는 중학교 때 안 배웠어요라고 물어보면 나한테 안 배워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래요. 그렇게 얘기해야겠어. 왜 안 가르쳐줬을까? 자, 어쨌든 본 적이 없어요. 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제 자, 알았어요. 괜찮아요. 지금 봤으면 됐잖아. 자, 여기 네 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여기가 A, B, C거든. 근데 여기가 60도야. 그 다음에 B가 5고요. C가 8이래요. 그럼 요 넓이 일단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에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사인값 곱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지. 그럼 4 약분하니까 10루트 3이네. 맞아? 근데 이거 네 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세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한다고 했지. 맞아? 근데 요 마지막 한 변의 길이 모르네. 그럼 요거 구하려면 뭐 이용해? 요거 구하려면 뭐 이용해? 제 코사인 법칙 이용하니? 코사인 법칙? 맞아요?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인가요? 요 계산하시면 25에다가 64에다가 40을 빼주니까 49인가요? 그래가지고 A는 7이 된 거죠. 요 계산하시면은 7이니까 15에 20이니까 10R이거든요. 그래서 R은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합니까? 계산 쫓아오나요? 네. 네. 이랑은 손절반전 있어요. 네, 뭐라고요? 이랑은 좀 네? 어려워. 네, 어려워. 어렵다고요? 아, 이거 어렵다고요? 아, 알았어요. 정말 싫어. 아. 보민이 이제 아침에 특강하는 거 적어됐어요? 영어? 저 오늘 아빠 연차 쓰셔서 오늘은 차 타고 가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잤어요. 원래는 버스 타고 갔어요? 아, 학원 버스? 아유, 학원 버스가 특강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타려면 7시 50분에 와야 돼요. 9시 수업인가요? 몇 명 들어요? 5명에 1명 준수. 한 명은 심지어 줌이에요? 저는 신방 쪽 살아서 아침에 올 수가 없다고. 아, 그래서 줌으로 한다고? 어우. 아니 거부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거부권이요? 특강 듣는 거. 거부권이 있었어요? 안 듣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침이라 그런가? 자, A, B, C, D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봐봐요. 얘들아, 요 넓이 구하려면 이 삼각형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지 않아? 그럼 요거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쉽게. 2분의 1에 2 곱하기 4에 뭐야?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2 루트 3이네. 됐어? 그럼 내가 요 두 번째 거 찾으려면 3이랑 30도 나오니까 BD 길이 구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BD 길이 방금 어떻게 구했어? 코사인 법칙으로 구했지. 그럼 어떻게 돼? 2의 제곱, 4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 그럼 요게 4랑 16에 8이잖아? 그러면 12야. 그럼 x는 2루트 3이지.
계산 따라오나요? 그럼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여기 2분의 1에 2루트 3에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 얼마냐면 2분의 3루트 3이에요. 그럼 얘랑 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7루트 3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좀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제 처음에 했었던 그 지수로그랑보다는 이게 좀 더 쉽지 않아요? 네. 처음에 지수로그는 아이씨 뭐야 이게 이성질이야 저성질이야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더 훨씬. 왜냐면 처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쓰는 식들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랑 로그 성질이 100%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여기가 훨씬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네.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로그는 이해가 안 됐어요. 풀이 과정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알게 모르게 보민이가 나의 템포에 조금씩 적응을 한 거예요. 선생님 템포에 처음 오면 우다다다다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한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응. 도형 쪽이 응. 원래 옛날에는 도형 진짜 못했거든요. 응. 근데 지금 3학년 2학기 거 하느냐고 원이랑 계속 보니까 차라리 도형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웬 함수를 갑자기 하니까 이해 1도 안 되는데.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찾으래요. 자,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다. 근데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그으라고요? AD를 그어요? 근데 각이 없잖아요. 각이. 요 각들이 없잖아 하나도. 그래서 AD를 긋는 것보다 다른 걸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그을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그어야 되거든. 어디 그을까? 잘 생각해 봐. 저기가 어디지? 저 사각형 위에 B랑 저거 이렇게 B랑 어디를 이어요? 따죠. 밑에 밑에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 O랑 평행하게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여기가 4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각이 보여요. 5, 4, 7이 보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내가 이 사각형의 넓이도 찾아야 되고 얘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요 각을 알아야 돼요. 요 각이랑 요 각이 서로 같거든요. 억각이라서. 맞습니까? 그러면 저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49입니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0분의 이 16과 25니까 41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 최악이네요. 자, 코사인이 5분의 1이에요. 이거 루트 24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루트 24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왼쪽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요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요 S1의 넓이는 5 곱하기 사인 세타 5루트 24고요. 그 다음 S2의 넓이는 2분의 1에 5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루트 24니까 5가 약분됐고요. 루트 24는 2루트 6인가요? 그러면 4루트 6이 되겠죠. 요거 10루트 6이고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4루트 6이네요. 사인 법칙이 있고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네. 탄젠트 법칙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쓰임이 없어서죠. 쓰임이 없어서. 그러니까 삼각형의 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억지로 탄젠트 법칙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의미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예, 뭐 얘기하세요? 아 24라고 쓴 24. 그런 걸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거 만들어 보시라고요. 탄젠트 법칙.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수학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새로운 책을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소개해 줄까요? 이 다정이라고 절판됐어요. 예? 네, 수학책인데요. 이제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수능 수학의 어둠의 스킬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교과 과정의 스킬이 아닌 이제 수능 문제나 수능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뭐 아직 너희랑 대화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차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쓸 때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현장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주는 스킬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김동호 선생님, 강대 김동호 선생님이고, 그래서 요 지금 커뮤니티가 이제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수투 내용이라 조금 아쉬워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미적분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미적분을 이제 수능 과목의 의무로 봤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대부분 미적분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서울의 중이권 이상의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은 굳이 미적분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필수 아니에요. 예.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이과 같은 애들은 해야죠. 이과는 내신도 보고 수능도 상위권 대학 가려면 미적분 해야 되니까. 근데 너 때는 미적분이 수능이 안 나와요. 그래요? 예, 보민이 때도 안 나와요. 정말 최악이죠. 이게 나라 꼴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능 때. 아, 너 미적분을 왜 했냐면요 내신은 나온다니까. 수능 때는 안 나온다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선택 그 고교 학점제를 할 때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그럼 수능에서 응시하는 과목은 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너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지. 너가 수능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공통과학이랑 공통사회를 보니까 그것도 좀 달라졌지. 근데 만약에 중간에 진로를 틀었는데 네. 그때 응시를 안 한 과목을 쳐야 됐으면은 상관없어요. 수능 과목이 싫어도. 근데 응시를 안 할 수가 없을걸? 왜냐면 수능에 국어, 영어, 수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미. 이게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물리 원투, 뭐 생명 원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수능 때 보는 게 아니라 이 되게 웃긴 게 공통과학을 수능 때 본대요. 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워요. 수능의 변별력?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이 없진 않을 거거든. 근데 많은 애들이 이제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봐야 한다라는 게 조금 내가 보기엔 또 바뀝니다. 분명히 또 바뀌어요. 네. 왜냐면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수능 때 보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또 바뀝니다. 언제적 얘기예요 이거. 자, 이게 지금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가 3분의 2파인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요 넓이가 2루트 3이래요. 이게 무슨 사각형이죠? 아무 사각형도 아닌가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BD 길이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BD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에 두 대각선의 곱이랑 그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요게 지금 2루트 3이라고 한 거죠. 요게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게 없어지면은 x 루트 3이에요. 요게 2루트 3이므로 x가 2가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너무 쉽네요. 네, 1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4루트 6만큼 떨어진 두 지점 A, B에서 요 강 건너 C 지점을 바라본 각을 재었더니 60도, 75도다. 요 BC 사이 거리를 찾으래. 얘는 어떻게 할까? 요 BC 사이 거리를 찾으려면 여기가 60, 75니까 일단 얼마지? 135도인가? 여기 일단 45도네. 이거는 그냥 사인 법칙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네, 사인 45도분의 이 4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활용 문제로 이렇게 돼 있을 뿐입니다. 사인 60도분의 BC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BC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 4루트 6에다가 요거 역수치하면 루트 2예요. 2분의 루트 3을 곱해줘야 되죠. 요거 계산하시면 자 2가 루트 2랑 없어지면서 루트 3 곱하면 3이 돼서 12가 되는 거예요. 네. 심화.
마지막인가요? 네. 1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바다의 섬이 요 A, B, C, D 4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입체가 아닙니다. 입체인가요? 아니요. 입체 같은데? A, B, C, D 4개의 섬이 있어요. 당연히 아닌가요? 네, 바다의 섬이 바다죠. 자, 섬에 대해서 주어진 수치는 A, C, D가 90도고요. 자,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60도네요. 자, 그 다음에 B, D, C가 120도고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5고 CD가 50이다. A, D, C가 60이고 B, C, D가 30이다. BDC는 120이다. 그럼 원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이요? 어디서 원을 그리죠? 요 A, C, D를 지나는 원이요? 저희가 90도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그 사각형에서 그릴 수 있잖아요. AB 원주각이니까. A, B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요거 이렇게요? 네, 그래서요? 여기 각이 같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B 사이 거리인데 요거 X.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여기서 뭘 구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ACD가 정삼각형 아니에요? ADC가 60도니까 ADC가 60도, 90도. 자 여기 60이고 90이고 여기 30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AC 원주각으로 보면은 ADC가 60이니까 여기 60. 60이고 그러면은 정삼각형 아니에요 ADC가? A, B, C 뭐 정삼각형. 그러면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건가? 그럼 요 길이 구하면 되니까 여기 50이면 BD 길이 찾아야 되네. BD 길이는 어떻게 찾지? 그거 아니에요? 삼각비. 이거 30도 60. 자 여기도 직각이죠. 네. 여기도 30이죠. 그러면은 저 60이니까 50kg 나왔으니까.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얘분의 얘가 그럼 요거 25죠. 맞아요? 얘분의 얘가 코사인 2분의 코사인 6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50이에요. 됐어요? BD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H라고 했을 때 BH라고 하는 것은 요 50에다가 코사인 30을 곱하면 되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5 루트 3이네요. 그럼 내가 BC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2배니까 50 루트 3이에요.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풀어버렸네요. 이게 답입니다. 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AB를 X로 놔야죠. AB를 X로 놓고 저기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저기를 찾아야 돼요. 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 30도분의 코사인 사인 50분의 32 사인 30분의 52 사인 90분의 AD잖아요. 그럼 AD 찾았고 AD 길이 찾았어. 그럼 AD 길이 찾았으면 AD 길이 찾았고 여기도 90도네. 여기도 60도잖아? 그럼 이것도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서 사인 법칙을 그냥 이용한 거죠. 됐나요? 네. 그냥 도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까지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인데요. 요 등차 등비 수열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 설명해 주면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나열된 수들의 규칙성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거든요. 이 뭐 세 가지냐? 이 규칙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으로부터 일반항, 즉 n번째 항을 물어보는 거고 그 n번째 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은 보통 이렇게 미점차를 이용해서 써요. 미점차. 많이 봤죠?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으로 쓸 거는데 요걸 이제 부분합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수열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규칙성을 찾는 게 1번이고요. 그 규칙성으로부터 일반항을 찾는 게 2번이고요. 일반항 가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등차수열인데요. 이 등차수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정의잖아. 근데 그냥 등차, 같을 등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알겠어? 이렇게 외우지 마. 자, 어떤 수에 어떤 수가 있어요. 일정한 수를 더하여 나열한 수열. 그럼 나열해 볼게요. 얘를 첫째 항,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이게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거든요.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에다 뭐 더해줘야 되죠? n-1d를 더해줘야 되죠. 이게 두 번째 항이라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초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항. 아니면은 제1항. 이렇게 얘기해요. 요 D를 뭐라 그러냐면 이 여기서 차이가 일정한 거잖아요. 더해지는 어떤 값이죠. 그래서 얘를 공차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등차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영어로 하면 아리스메틱 프로그레션에서 AP라고 선생님 쓸 거거든요. 요 등차수열에 대해서 일반항과 용어들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A와 X와 B가 등차수열 이룬대요. 그럼 등차수열의 특징은 공차가 다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공차라고 하는 거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걸 말해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걸 말해요. 그럼 여기서 2x가 a 더하기 b죠. 그럼 x라는 게 뭐가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b거든요. 이거 마치 뭐처럼 보이죠?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눴다. 이거 마치 뭐처럼 보이죠? 무슨 평균?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눴다. 무슨 평균? 산술 평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항은 요 산술 평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요게 등차 중항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요. 이번에는 이 지울게요. 자,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의 부분합. 자, 부분합을 SN이라고 썼어요. 그럼 첫째 항, 요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 쭉 가지고 제일 n번째 항을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 등차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식은요. 누가 했는지 알아요? 가우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예. 그때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게 했어요? 아, 그거 55죠.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럼 1부터 100까지 더해볼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가우스가 딱 3초 만에 얼마죠? 1부터 100까지 더하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죠? 얘들아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몰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죠? 1350이요? 아니, 5천? 5000? 10? 아니 정말 5000?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3초 안에 안 나왔어. 1450. 1400 아니요. 5050이죠. 상식입니다. 상식.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해서 5050이요라고 가우스가 말해서 선생님이 가우스를 되게 싫어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우스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데 있어서 얘가 어떻게 더할까 고민을 하다가 거꾸로 쓴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거죠. 그럼 이제 100일이 몇 개 있어요? 100개 있나요? 근데 이게 두 번씩 더했으니까 2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50 곱하기 100일에서 5050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게 머릿속으로 3초 안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하고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합니다. 이 SN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더하라고요. 거꾸로. 요 마지막 A죠. 얘네들을 더하면 2배 SN인데 A 더하기 L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SN이란 2분의 N의 A 더하기 L이에요.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항의 개수입니다.
A라고 하는 건 초항이었죠. 요 L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번장을 말항 또는 n번장 이렇게 얘기해요. n번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n번장이라는 거는 좀 전에 an이라는 걸 뭐라고 썼었죠? a 플러스 n-1d라고도 썼었죠. 맞아요? 그럼 a 플러스 n-1d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분의 n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거든 얘들아? 여기다 이거 집어넣거든? 그럼 몇 A니? 여기다 이거 집어넣거든? 몇 A니? 바쁘네요. 대답도 해야 되고 어? 여기다 이걸 집어넣었다고 이게 L이야. L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A가 몇 개야? A가 두 개잖아. A 더하기 n-1D라고 2A 더하기 n-1D로 쓴다고. 알겠어? 자, 요게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식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면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해도 되고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의 2배에다가 더하기 n-1d 해도 돼요.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식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외웠어요? 이게 외우기 어려워요?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 마지막 항이 n번장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n-1d니까 집어넣어서 2a 더하기 n-1d라고. 됐어? 됐지? 그게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은 뭔지 알아? 느낌이 어때? 자,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이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GP라고 쓸 거예요. DP 말고요. 자, 이 등비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요. 어떤 수에, 잘 봐요.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이에요.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한 수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쓰게? n번째 항은 뭐라고 쓰게? AR에 자,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거든. n번째 항은 뭐라고 쓰게? AR에 어우 진짜 답답해라. AR에 n-1제곱이라 쓰지 않을까? 여기가 3일 때 2니까 맞아? n일 때 n-1이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랑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요 R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정한 수를 곱하여 나열했잖아.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 바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요 바로 밑에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등비 수열 일반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예요. A와 X와 B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요 전항분의 다음항 요게 R로 일정한 거죠. 전항분의 다음항 요게 R로 일정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X제곱은 뭐가 돼요? AB가 됩니까? 맞아요? 요거 X제곱은 AB가 되죠?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돼요? 뿔마 루트 AB가 되겠죠? 이거 마치 뭐처럼 보이죠? 두 수의 곱의 루트 씌운 거 마치 무슨 평균? 기하 평균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등비중항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항의 등비중항의 활용은 뭐냐면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전항과 다음항의 곱이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하겠어 이번에는? 일반항하고 중항 했잖아. 그 다음 뭐 하겠어? 부분합 구하겠지. 자, SN이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요 n번장까지 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요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공비를 곱하여 뺀다예요. 뭐라고요? 자, 공비가 뭐라 그랬죠? R이라 그랬죠? 여기다 R을 곱했어요.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어떻게 돼요? AR 되죠? 여기 AR 제곱 되죠? 쭉 가가지고 요거 AR의 n제곱까지 되거든? 요 두 개를 빼볼게. 요 두 개를 빼버리면 1 빼기 R의 SN이 요거는 A가 그대로 내려왔고요. 요거 다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냐면 AR의 n제곱이 남아요.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1-R분의 A로 묶어줬을 때 이렇게 되고요. 요 분모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보죠.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은 R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써요. 당연히 R이 1이 아닐 때요. 자, R이 만약에 1이라면 그냥 NA가 됩니다. A가 n개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레터를 그대로 외우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r-1분의 a rn제곱 빼기 이것도 중요한데 자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언제 이거를 쓰냐면 이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 얘는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보통 쓰거든. 그럼 요 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로 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자 얘도 글쎄요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익숙하게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자 등차 등비수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문제가 쉽거든요. 자 문제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은요 요 첫 장이 오고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40일은 몇 번 장이냐. 우리가 일반항 어떻게 구했죠? 등차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했죠? 초항 플러스 n-1d 이렇게 외우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거 외워서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차가 2래요. 그럼 여기서 일반항은 어떻게 찾냐면 여기 5 플러스 잘 봐봐. 공차가 2니까 n 빼기 1에 2거든. 그럼 요거 전개하면 2n 플러스 3이에요. 맞아요? 요거 전개하면 2n 플러스 3 맞죠? 그럼 요게 40일이 되는 순간이 몇 번 짱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2n이 38이기 때문에 n은 19거든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인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자 공차가 2래요. 등차수열이면 여기서 공차는 이 지금 일반항이 봐봐. 일반항의 특징이 뭐냐면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n에 대한 1차식이고 요 앞에 있는 게 1차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2다.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은 2n으로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초항이 5가 되기 위해서는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 3을 붙이면 되는 거죠. 뒤에다 3을 붙이면 n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잖아요. 자, 첫 장이라고 하는 것은 A1을 말해요. 요게 A1이 5로 주어졌다는 거거든. 이 등차수열의 식을 봤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n에 관한 1차식에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럼 일단 등차수열 일반항 쓸 때 내가 2n으로 쓰고 여기 뒤에 뭔가를 더해서 n이 1일 때 5가 되기 위해선 3을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을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공차가 2니까 요 공차가 앞에 나온다고. 자, 요거 식을 봐봐. 요거 식 보면은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지. 공차가 2기 때문에 2n으로 쓴다고. 됐어? 이해 갔어? 이해했어? 지운다. 니네 이거 아까 유도하는 과정 안 적었지? 잘 머릿속에 넣어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합이 4래요. 자, 볼게요. 요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의 합이 4래요. 그 다음에 3항과 5항의 비가 1대 4래요. 3항과 5항의 비가 1대 4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등차수열의 A6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일반항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A 플러스 n-1d라고 했거든요. 그럼 A2는 뭐라고 쓰죠? n이 2인 경우잖아. A2는 뭐라고 쓰죠? A 플러스 D라고 쓰나요? A4는 뭐라고 쓰죠? n이 4니까 A 플러스 3D라고 쓰나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2A 플러스 4D가 4가 되니? 따라서 A 플러스 2D가 2가 하나 나왔어. 됐어? 자, 요거는 A5가 얼마야? 4배 A3이야? 자, A5는 뭔데? A 플러스 4D야? A3은 A 플러스 2D야? 그럼 요거 정리한다. 자,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3A지. 요거 8인데 4D 넘어오니까 플러스 4D지. 뭐하지, 나 혼자? 맞나? 요게 0이라는 거야. 됐어? 이해했어? 그럼 내가 여기다 집어넣는다. 뭐를?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D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럼 3분의 2D잖아. 따라서 3분의 2D가 2가 되기 위해서는 D가 3이고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A6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A6은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5 곱하기 3이에요. A6은 여기 n 대신에 6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9가 되겠죠. 아닌데? 15에서 4 빼주니까 11인가? 이렇게 되겠죠? 맞나? 답이? 네, 맞아요. 정리해볼까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항의 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답을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보민이는 특강 끝나고 놀러 간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요?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해외여행 가나요? 네, 그거는 이번 달 아니었어요. 이번 달 아니라고? 아 8월이 아니야? 네. 그럼 언제 가 그거는? 기말 끝나고? 추석? 아 추석 때. 쌤 미에는 조심하세요. 아 네. 준서 첫째인가? 아 너 누나 있어? 너 밑에도 있어? 둘째야? 준서도 해외여행 많이 가봤어? 많이 아니.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근데 어. 해외보다 국내가 좋은. 국내 어디요? 그냥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쉬는 게 좋은. 오 이유는요? 그냥 되게 힘들잖아요 해외. 막 돌아다녀야 되고 해야 되니까. 도영이는 해외여행 안 가나요?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 있죠? 갑자기 8월이라 궁금해졌어요. 하와이. 선생님 하와이 안 가봤어요. 하와이를 갈 일이 없었죠.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저기 영국 그리고 스위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쪽. 거기 가봤어요. 네, 거기가 되게 절경이 좋고 하다 그래서 가보고 싶고요. 이 근처 이 한국으로부터 5시간 내외에 있는 곳은 별로 다 이제 싫어요. 비행기 타고 5시간 내외.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뭐 괌까지는 이제 싫어요. 오히려 근처는 많이 안 가봤어요. 근처 많이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멀리 간 게 미국이었고요. 그때도 이제 내 친구들이 1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때 과외에서 벌었던 100만 원을 삼성중공업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빨간색이더라고요. 빨간색이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빨간색이길래 나는 주식은 사면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삼성중공업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삼성인데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할 때 되고 나중에 생각 많아지면 참. 그래서 나는 그게 막 오르길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거를 그때는 어렸으니까 막 그거를 계속 보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때 100만 원을 넣었었는데 물론 20살 때 큰 돈이죠.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시급이 뭐 4천 원 이랬으니까 지금의 절반에 되게 나이 들어 보이니 설마? 선생님 22살이거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는요. 그 올린 돈을 비트 컴퓨터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거는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추천 종목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 근데 샀는데 갑자기 그게 박근혜 테마주로 바뀐 거예요. 박근혜 테마주.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공행진이에요. 고공행진. 테마주 바뀌면 상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싹 팔았죠. 그래서 600인가 됐거든요. 6배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번 돈은 빨리 써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뭐 한 500만 원 들고 미국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뭐 카지노에서 계속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라스베가스랑 그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 그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걸 처음 가봤죠. 예. 나는 원래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가 했던 말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뭐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되게 발달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웃는 거지? 아니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해외에서 그 전화를 하려면 되게 비싸고 막 이랬어. 그래서 호텔 전화 쓰고 막 이랬단 말이야. 되게 나이 들어 보이니? 근데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호텔 전화번호를 이제 엄마한테 알려주면 엄마가 그걸로 걸 수 있지.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전화를 한국으로 걸기 조금 빡셌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비행기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는데 나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경비행기 안에 채널 3번이
한국어로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이 여기 나온다고?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사실 헬기를 타고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헬기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경비행기를 타고 도는데 이게 1시간 정도 돌아요. 이 그랜드 캐년이 가이드가 말하기로는 이제 신이 내린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절경. 근데 라스베가스가 너희들은 카지노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 라스베가스 이렇게 써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카지노가 이 카지노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 안에 엄청 많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카지노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카호텔 1층에 다 있는 거야 그냥. 그때 처음 알았어. 널리고 널렸어. 그러니까 그 카지노라는 게 이 카지노 예를 들어 우리 고트하고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텔 밑에 다 카지노야. 그 카지노가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21~22살이었으니까 거기 앉아서 선생님 할 줄 아는 게 예를 들어 뭐 블랙잭. 블랙잭이 뭐냐면 이제 20일을 맞추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뭐 5불 정도 했거든요. 5불이면 얼마? 10,000원이야. 겁나 비싸잖아. 겁나 비싸잖아. 그럼 내가 계속 잃어. 안 되겠다. 그럼 도망 나와. 못 하겠더라고. 이런 거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룰렛이었어요. 룰렛. 룰렛은 뭐냐면 0부터 이제 39까지 이렇게 숫자가 있거든요. 도박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자, 1, 2, 3 이렇게 있어요. 4, 5, 6. 그럼 내가 선생님이 12월 20일생이거든요. 이 10이랑 20에 거의 몰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놉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10,000원을 놨어요. 칩 하나를. 그럼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룰렛이 공이 굴러가다가 공이 12에 떨어지죠? 그럼 몇 배를 받게요? 5배요? 45배를 받아요. 네, 왜냐면 숫자가 43까지인가 있거든요. 44까지인가 있거든요. 45까지 있다. 45까지 있고 0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46개가 있는 거죠, 숫자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 0에 만약에 내가 12에 그 10,000원을 걸었는데 12에 딱 떨어진다? 그럼 46배 정도를 받아요. 내가 숫자 개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요즘은 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 근데 그때는 딜러가 있었어. 그럼 가면 앉아 있으면 음료도 다 갖다 줘. Do you want a coke? 이러면서 갖다 줘. 나보고 맥주 마시려고는 안 물어봐. coke?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기 건너편에 그 캐나다인 여자애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또 되게 아름다워.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이러니까 이제 I'm from Canada 이러면서 Oh really? How old are you?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친해져. 그럼 이제 내 어린 마음에 어떻겠어? 제가 날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남자친구가 막 나타나. 막 그러면서 재미있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심지어 따고. 30만 원 정도 땄어요. 그 당시에. 얼마 썼어요? 그 당시에요? 몇 시간 안 했어요? 한 2시간? 얼마? 안할 거예요 그게. 2시간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굴러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2, 3분씩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뭐 한 50판 정도 한 건가? 근데 이제 이런 도박이 뭐 그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나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죠? 강원랜드밖에 없어요. 예, 강원랜드를 그래서 나중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와, 근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친근하지 않아요, 동네 자체? 아니 동네 자체가 침울한 건 모르겠고요. 강원랜드는 이렇게 카지노가 있잖아. 여기 앞에 일단 이 입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 널브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나 속으로. 그 다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곧 자살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다 잃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 보니까 나는 이제 룰렛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몇 년 만에. 룰렛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돈을 거는지도 나는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2명이서 하니까 나는 하얀색 칩이고 얘가 뭐 보라색 칩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 건지 알잖아. 근데 이거 색깔이 예를 들어 뭐 한 10몇 종류가 있으면 다 비슷비슷해. 하늘색, 파란색, 퍼런색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사람들이 여기 막 걸 거 아니야. 막 걸겠지. 그럼 나는 누가 내 돈은 어디 있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 내 돈은 대체 어디 있지? 이러는데 딜러는 그걸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요거 한 판을 돌리는데 예를 들어 뭐 3, 4번이 걸렸다고 하자. 얘는 한 판 돌리는데 30분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돈을 다 걸어야 이 구슬을 굴릴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싫었어요.
일단 그 쾌쾌한 그곳, 담배 냄새 쩔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간접 경험으로밖에 지금 못 정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이 여행은 너희의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예. 도박은 불법이에요. 합법적인 도박은 강원랜드밖에 현재 없죠.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 강원랜드. 이름이 강원랜드요. 강원랜드 돈 많이 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토토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20대 애들과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고 접근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선생님도 그냥 인터넷 가끔 하다 보면 배너 같은 거 막 뜨는 거 있잖아. 무슨 카지노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깜짝 놀란 게 중학생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밤마다 네. 한 3-4명은 있어요. 그 중에 손 다 잘라야 돼요. 손목 다 잘라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빨리 막아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20대 초반 애들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20대 지금 중반이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알아? 비트코인이요. 이 비트코인으로 주변에서 다 돈 벌었다 이러니까 자기도 벌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막 빚까지 내서 투자합니다. 빚 내는 순간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지금 열심히 수업하잖아요. 아침 9시에 와서. 내가 수업해서 그래 나 돈 많이 벌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랄까 예를 들어 지금 너희가 만약 알바를 한다고 하자. 그 많은 시급을 받아봤자 2만 원을 넘지 못할 거 아니야. 이 2만 원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2만 원 받는 거지. 이게 눈에 안 보여. 2만 원이라는 큰 돈이 눈에 안 보인다고. 왜? 이거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엄청나거든. 토토 해가지고 우리 토토 했어. 90분 했어. 축구 경기. 난 축구도 좋아해 심지어. 그래서 만약에 맞췄어. 그럼 2배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눈이 도는 거야. 다 손목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막아야 돼요. 이거 안 막으면 나라 망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많이 봤고요. 이 자살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살. 특히 20대. 선생님은 솔직히 빚이 예를 들어서 2억이면 갚으면 되지 이 생각이거든요. 애들이 빚이 2천만 원만 돼도요. 자기는 인생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다 뛰어내립니다. 아니 진짜 슬픈 얘기인데요. 진짜예요. 근데 빚 없는 사람이 더 적지 않아요? 빚 없는 사람이 더 적죠. 근데 그 빚은 사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빚이 있어도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적당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 교육과정을 다 거치고 대학교를 가서 거기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거나 뭐 스타트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못한 애들이 더 은근히 많아.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애들 은근히 많다고. 그거를 좀 글쎄 뭐랄까 그걸 다 비난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 안 해서 뭐 음식점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 나도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올리다가 잠깐 봤는데 무슨 돈가스 무슨 사장님인가 그 돈가스를 어떻게 튀겨야 계속 눅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튀김기 제조사가 어디예요? 일단 첫 번째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린나이다 그런 튀김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온도를 162도에서 164도로 맞춰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존중받을 만해요. 뭐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소리가 많았고요. 자, 3번 보시면요. 지금 A 세 번째 항이 55예요. 그 다음 10번째 항이 27입니다. 여기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7번 더한 거죠. 맞아요? A3에서 A10이 되려면 공차를 7번 더한 거죠. 그럼 요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55에서 27을 빼면은 27에서 55를 빼야 되죠. 27에서 55를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8입니까?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러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초항도 구해볼까요? 자, 초항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4를 두 번 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A3이 55니까. 그럼 8을 더해야 되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A3이 55가 되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2D잖아요? 그럼 D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A는 63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놨어요. A 플러스 2D가 55니까 D가 마이너스 4면은 A가 63이다.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63 더하기 N-1의 마이너스 4가 돼서 요거는 마이너스 4N 더하기 67이거든요. 자,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는 거는 4N이 67보다 큰 자연수 N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16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7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만 더 합시다. 유형 5번까지만. 자, 한숨 쉬어 갑자기. 자, 유형 4번은 사실 진도에 여유가 있으면 선생님이 막 많이 얘기도 해주고 싶고 재미난 수학도 하고 싶고 한데요. 진도에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거와 이거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수를 이루는데 n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거를 내가 수열 bn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요게 b1이고요. 요게 b2예요. 그럼 얘는 b의 뭐예요? n 플러스 1이죠. 얘는 b의 n 플러스 2거든요. 오케이? 요 등차 수열의 n 플러스 2번째 항은요. 초항이 마이너스 5고요. n 플러스 이거보다 항의 개수 하나 더 적은 거에다가 공차 d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공차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 2라고 했어요. 그러면 3분의 n 플러스 1이 요 마이너스 5가 넘어오니까 7이 되고요. n 플러스 1이 21이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2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열은 중간에 등차 수열을 껴 넣어가지고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된 거예요. 항의 개수는 n개일 수도 2n개일 수도 3n개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유형 5번 보시면요. 지금 요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세 개를 일단 잘 볼까요? 요 세 개? 요 세 개에서 우리가 뭘 할까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아까 요 두 개의 평균은 3이라고 했듯이 가운데 항의 2배, 이게 등차 중항이죠.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 개에서도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기 때문에 요 b 값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가 7이면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여기 세 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의 2배는 b 더하기 c인데요. b가 7이기 때문에 c는 15가 돼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7 더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등차 중항을 이용한 요 설명이고요. 47분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1시부터 다시 문제 풀도록 하시죠. 자,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